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니, 3학년? 화선지 앞에서 처음 붓을 들었던 그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붓을 들고 있겠구나.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 붓으로 노래하며 살겠구나. 어쩌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물과 먹이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스며들어 깊이를 내기까지는 묵묵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먹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 가지 같은 동작을 계속하면서 단순화된 동작 속에서 제가 집중하거나 뭔가 사색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먹을 가는 그 행위만으로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그 먹은 약간 꼼꼼한 냄새도 나면서 박하향 같은 냄새도 약간 나고요. 이게 먹만의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좀 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 먹을 계속 갈다 보면은 찐득찐득해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 먹이 오히려 투명하게 검었다가 어둡게 더 다른 빛깔의 검정색으로 이렇게 먹이 얼룩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벼루 위에서 먹빛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붓에 이렇게 담궈서 글씨를 쓸 때 화선지 위에서 아주 곱게 번지는 그 단계가 참 좋은데, 이제 저는 그럴 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먹이, 붓이 한 몸이 되어서 얘가 화선지 위에 이렇게 지나다닐 때 그 농도가 잘 맞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붓이 주장하지도 않고 겉돌지도 않고 화선지 위에서 잘 스며들거든요. 그럴 때 자유롭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 사람의 넋이 찍히는 그 무늬를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언어를 고스란히 손끝으로 적어내는 글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한지에 물이 스미듯 쓰는 이의 들숨과 날숨, 마음의 표정, 삶의 온도가 지문처럼 새겨집니다. 마음속 언어의 정원을 가꾸듯 지난 30여 년간 붓끝에 혼을 모아 글씨를 갖고 온 예술가. 그녀는 캘리그라피 작가 이화선입니다. 여러 이제 한글적인 조형미를 심상의 그 형상미에 담아서 꺼냈다 이렇게 말하기도 풀어서도 하는데요. 다 캘리그라피 맞습니다. 쉽게는 사람이 직접 쓴 손글씨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형상미나 회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작품으로 구사한 모든 것까지 다 캘리그라피라고 하는데요. 캘리그라피 중에서도 또 제가 하는 영역은 화선 캘리라고 또 조금 더 다른 파동 부분까지 넣은 또 요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멀리서 달려온 바람 한 줄기가 봄의 길목을 넘어갑니다. 그녀의 글씨에선 계절이 피어납니다. 이거는 꽃자예요. 꽃이라는 글씨인데 어떻게 보면 길자처럼도 보일 거예요. 사람을 의인화한 건데 심장의 위치에 붉은 꽃 색깔을 떨어뜨렸어요. 사람이 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꽃이었습니다. 이 글처럼 당신이 그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희노애락의 감정 그 어떤 순간일지라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존재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의 글씨는
비단 예쁘고 아름다운 필치가 아닌 그 너머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한 자루의 붓으로 마음을 붙들고 삶의 기미를 읽어냅니다. 이 작품 제목은 고요라는 작품이고요. 2014년도에 만든 작품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고요는 저에게 묵상과도 같아요. 제가 작품을 하기 전에 다른 세상의 것을 만나고 깊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런 거를 저는 고요라고 생각했어요. 언뜻 보면 조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용이 갖고 있는 힘과 고요가 갖고 있는 힘은 다르거든요. 고요는 에너지를 품은 상태예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그래서 태풍에 움직이는 듯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한가운데는 오히려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에너지를 품고 있는 아주 몰입된 상태, 그 상태를 뜻하는 작품입니다. 때로는 들썩이는 태풍이, 때로는 한 겹 명주바람이 지나갑니다. 하나의 획에도 푸르른 강이 흐르고 뜨거운 숨결이 율동합니다. 캘리그라피는 그 안에 음악이 있고요. 또 신앙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보여주지 못하는 속사람, 그게 느껴지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다 완전 무장하고 나를 보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장해제 되기도 하고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는 상업적으로도 이 물건을 꼭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이들에게 캘리그라피의 매력을 전하고 싶어 이화선 작가는 오래전 작업실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기를 어느덧 17년. 전국에서 제자를 자처하며 찾아오는 수강생들 덕분에 작업실은 늘 은은한 묵향이 가실 새가 없습니다. 이화선 작가는 스승과 제자라는 격식 대신 붓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의 자리에서 매주 서로의 안부를 나눕니다. 띄어쓰기를 또 안 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교묘하게 해야 돼요. 낮자가 있다면 저는 약간 여기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른자도 얘를 길게 안 하고 짧게 해서 바짝 붙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삼각을 만들겠죠. 한번 써보실래요, 선생님? 요 느낌을 농도하고 먹양을 느끼셔야 돼요. 초록빛이라고 써보세요. 이 느낌 어떠세요, 선생님? 되게 부드럽죠? 이 자석처럼 쫙 끌고 올라가는 이 느낌 나쁘지 않죠? 이화선 작가가 수업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기술과 감각. 감각은 모여서 함께 느낄 때 자라나고, 기술은 흩어져서 홀로 고민할 때 더욱 깊어진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네, 경남 사천에서 왔어요. 일단은 캘리그라피 배우는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여러 활동을 하시는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배우고 싶은 동경의 대상인 거죠. 제 마음을 그냥 정말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그라피의 장점이 누구나 읽을 수가 있어요. 작가가 전달하는 그 느낌을 다른 서예에 비해서 더 전달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글씨만 잘 쓰는 그런 게 아니고 내면적인 것도 끌어내 주시고, 그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힘들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자꾸 이렇게 내 스스로가 자꾸 발전돼 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중학교 시절부터 유독 서예를 좋아했던 이화선 작가. 하지만 캘리그라피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독학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온 길. 길 위에서 모든 날 모든 이들이 스승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내가 더 뛰어나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배우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그 과정 저를 만나는 동안 배우면서 저는 가르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즐거워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제는 책임감도 생겼어요. 또 AI가 이제 굉장히 발전할 건데 우리의 심적인 거, 마음적인 여러 흐름들을 더 아름답게 만져줄 수 있는 무언가는 앞으로 더 필요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을 잘 가르쳐 주면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저에겐 중요한 일이고 또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화선 작가는 곧바로 그녀만의 작업실로 향합니다. 며칠 후에 있을 중요한 행사 준비를 위해서인데요. 근데 이거 함께 만드는 덕후사 이거 작게 해주고 크게 해주고 이거 정해준 거야 거기서? 아니요, 이거는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완전히 정해주신 게 아니고 이 위에는 타이틀이고 뒤에 문구는 두 줄은 자유롭게 그러니까 크기 조절도 내가 이 안에서 마음껏 조절해도 된다는 거지? 위치 조절은 마음대로 하셔야고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붐이 된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제 디자인도 하고 여러 곳에 또 강의를 출강을 가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작가로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화선지를 넘어 대형 화폭 앞에 서면 그녀의 온몸은 그 자체가 붓이 됩니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완성으로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고스란히 관객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글씨는 물론 그림과 음악, 무대를 휘감는 에너지까지 오감을 벼리는 작업입니다. 오래됐어요. 한 12, 1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초대돼서 가서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마당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다 서서 보거나 의자에 앉아서 보거나 뭐 이러니까 무대는 또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무대는. 그러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 문화인들이 이렇게 세워서 양쪽에서 사면 귀퉁이를 다 잡아주면 제가 이렇게 글씨 쓰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 과정이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또 외국에서는 몇 번 초대돼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국내에 오히려 거꾸로 들어오면서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캘리그라피가 한 발 더 다가가기를. 이화선 작가는 늘 그런 마음을 안고 퍼포먼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때때로 잘 다듬어진 한마디 말이 우리의 일상을 생기로 물들이고 마음속에 견고한 느낌표로 새겨진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중합니다. 하늘색, 글색, 글색, 하늘색. 제가 처음 시작했던 10여 년 전보다 한 4, 5년 전에 훨씬 붐이 일어났던 것 같고 지금은 뜨거워진 것 같아요. 도전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네. 이제 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대기실에 짐을 내려놓고 서둘러 퍼포먼스 현장에 들른 이화선 작가. 마른 붓을 힘있게 놀려봅니다. 몸에 밴 습관입니다. 이게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붓이 얘들이 지금 말라 있지만 이게 젖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먹물을 많이 묻히면 주르륵 흐르고
들묻히면 옆으로 안 칠해지고 얘들이 이렇게 누울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빠른 속도로 한 10분 거의 이 정도 돼도 10분 안쪽 한 7, 8분 이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 빠른 속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긋는단 말이죠. 그러면 주로 흐르게 되고 힘에 의해서 속도에 의해서 얘들이 안 칠해지거나 흐르거나 그거를 적당하게 나오게 그리고 속도 안에 크로키처럼 해야 되는 게 그게 퍼포먼스예요.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선 미리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사님 이거 조금만 당겨주세요. 딴 때보다 좀 쑥쑥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럼 내 위치가 한 요 정도 되는 거네? 네. 그럼 나 여기서는 못 보고 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다. 네. 그래. 저 등장을 어디로 하면 될까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미리 오면은 시선을 너무 아니, 뺐으니까 가운데로 나오실래요? 그냥 그게 낫겠는데요? 네, 가운데로 나오셔도 돼요. 네, 이런 데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럼 제 순서가 되면은 제가 소개하는 중에 들어갈게요. 네. 무대의 깊이, 천장의 높이, 관람객들의 시야까지 꼼꼼한 무대 점검을 마치고 나면 이화선 작가는 혼자만의 리허설에 들어갑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수백 번의 무대를 마쳤을 때 그제야 진짜 무대가 시작됩니다. 공연을 펼쳐주시는 이화선 작가님은 한국글씨예술멘토링협회장,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이화선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관객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손끝에 가닿습니다. 거침없이 붓을 잡아 이끄는 담대함, 오랜 내공의 힘입니다. 무라는 것은 무한한 상상력이거든요. 그거는 그 작가가 활동하는 그 예술을 표현하는 작가만의 것은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의 것이기도 해요. 함께 궁금해하면서 쓰는 과정을 또 채워져 가는 그 과정을 함께 기대하면서 그 힘의 영역에 호흡을 같이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백지라는 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는 그 신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을 응원하며 함께 만드는 더 큰 미래, 열정 그 부상에 바라다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달뜬 열기와 박수 소리까지 고스란히 작품으로 남습니다. 나 나왔어. 너 보러 왔어. 그래? 어. 아, 또 뭐 피곤하고 들어가도 또. 되지? 와도 돼. 따뜻한 차 한 잔만 줘봐. 아이고, 우리 아선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줄 게 없네. 잠깐만. 내가 이쁘게는 안 잘랐는데. 줄 게 많구만. 아선이는 그냥. 공연은? 퍼포먼스는 언제 있었어? 계속 있지. 며칠 후에도 또 있고. 어제도 하고 왔고. 실은 때가 없네요. 어릴 적 본디 나의 글씨체를 아는 사람.
서로 마음의 모양새가 똑 닮아 바짝 붙어 있어도 구겨질 일 없었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인데 한동안은 못 만났었어요. 이 친구가 유학도 간다 그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연락 끊겼다가 다시 만났거든요.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여가지고 그때부터 또 쭉 만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예요. 제 생각에 고3 3년 그래. 동안 매일 붙어 다닌 것 네가 같아. 항상 있었어. 내 옆에. 그냥 거의 먹고 사는 것 같아, 같이 얘랑. 전공이 얘는 성악이고 전 피아노인데 얘는 반주자가 필요해.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너한테. 피아노도 잘. 네가 애들을 피아노 어. 안 쳐줬잖아. 그렇지, 안 쳐주지. 그리고 내 시간 뺏기도 왜 너 쳐줘?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약속된 네가 나가줘야 될 시간에도 네가 고집스럽게 한 거 알아? 그렇지, 그 문 팍 잠그고. 애들 발로 차고 막 빨리 나와 나오라고. 막 난리 나는데 너 정말 나는 그 안에 너랑 갇혀가지고 나는 달달달달 떠는데 너는 막 태평하게 막 탁탁 칠 때 내가 그랬구나. 너 그렇게 욕심 있었어. 아. 이거 피아노에 대해서는. 근데 네가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윤희야, 나 피아노 반주 좀 부탁해. 그럼 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지칠 때까지,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 네가 항상 해줬어. 만나면 늘 반짝이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그때는 그리 반짝였던 줄 몰랐습니다. 이화선 작가는 중학교 때부터 서예를 좋아했지만 꿈은 성악가였습니다. 제가요, 전공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제가 전공을 하기는 했다가 이제 끝까지 그 길을 못 갔어요. 그리고 결절도 있어가지고 소리가 예전같이 여리고 곱고 이런 거 잘 못하고 잘 쉬고 나이도 있을 테고 그런 거죠. 근데 노래를 좋아해요. 네. 사실은 노래를 이렇게 말하면 좀 배신당했다고 느끼려나 사람들이. 전 노래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노래는 꼭 그 갖지 못한 연인, 애인 같아요. 아주 친밀한 켈리는 남편 같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된다, 그치? 항상 함께하는 느낌이고, 그런데 이 노래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늘 제가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사모하고 그러는 게 노래죠. 그리워하고. 음대 입시를 하루 앞두고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듬해 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꿈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는데도 여기서부터 이제 올릴까 했어.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늘 노래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단지 붓으로 노래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노래할 때는 조금 다른 세상에 와 있으니까 많이 다르죠. 아직도 저에게는 잡히지 않는 어떤 대상? 어느 정도는 포기했어요.
하나의 꿈이 저물던 시절, 하나의 꿈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꿈을 안고 30여 년을 성실히 걸어온 이화선 작가. 캘리그라피는 결국 그녀를 대학 강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마다치 않고 즐겁게 달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K 캘리그라피 학생들이 그 캘리그라피 수업을 받는 날이에요. 캘리그라피가 아마 겸해서 가르치는 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캘리그라피로 이름으로 그렇게 앞에 타이틀로 이렇게 된 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원은 처음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 될 캘리그라피, 또 그렇게 문화인으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융성하게 될 그런 작가들로 성장할 거예요. 이분들이 석사과정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캘리그라피가 취미 영역을 넘어 경제활동 가능한 직업이 되길, 또한 예술의 한 장르이자 학문으로 인정받기를 스스로 그 길을 증명해 왔습니다. 두 가지로 제시할 거예요. 하나는 일단 이것이 그대로 구성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구성. 단어도 나의 주관적인 걸로 바꿔서 다 괜찮아요. 일단 기본 2개씩 보실래요? 이화선 작가는 지난 2020년부터 캘리그라피 관련 교재를 출간하며 체계화된 교육의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원 수업도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첫 획. 저만치 숨겨놓은 마음의 파동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일입니다. 지금 엄지를 여기가 쑥 들어갔죠. 힘 주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지금 멍 양이 너무 없어요. 말하자면 전체를 묻혀서 다 닦고 이게 판판한 채로 밑에 양만 가지고 이렇게 쓴 케이스예요. 이렇게. 이렇게 촉촉한 상태에서 같은 두자를 써도 어때요? 양감이 있죠. 이 상태로 써야 돼요. 엄청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글씨뿐만 아니라 디자인 수업이라던가 뭐 전시기획, 음악, 여러 가지 한류 문화에 대한 이해, 다른 과목들도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편협적이었던 그런 캘리 수업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인 디자인도 접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의 그 한글의 우수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냥 물이에요. 그럼 그냥 물을 조금 이렇게 뿌려놓고 그냥 녹목으로. 그럼 약간 슬픈 느낌이 나요. 흰색의 화선지 위에 선 하나를 툭 하고 내려놓을 때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이화선 작가. 스승이 풀어내는 붓과 먹의 세계를 가만히 지켜보며 제자들의 세상도 한 뼘 넓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쪽이 좀 비는 듯하다. 그럼 이제 이쪽에다가 살짝 뿌려주면, 그러면 이제 글씨에도 약간의 번지고 다 쓰고 나서도 약간 번지면 저렇게 약간 영상미 같은 게 살짝 생겨요. 한글은 굉장히 정돈되면서도 운동감 있고 우아하면서도 절제하고 있고요. 화려해요. 그러니 한국의 멋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이 멋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정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글은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거나 이야기, 어떤 무게나 소리의 울림 이런 것까지도 표현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의 한글은 너무나 찰떡궁합이고, 외국에서 제가 이탈리아 이런 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퍼포먼스도 했고 시연회도 해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대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문자인 줄 몰랐대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마치고 모처럼 인사동에 들렀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이곳은 잠시 멈춤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네, 붓 좀 보려고 왔는데. 오래된 필방에 오면 이화선 작가는 한껏 들뜹니다. 붓자루 사이사이 마치 글자가 춤을 추듯 날아다닌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오늘은 귀한 공간으로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와, 이런 곳에 정말 들어온 게 영광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을 보시면 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비자에 따라 네. 이렇게 다양하게 탄성 조절과 그다음에 물 함량을 계산하고 붓 모지를 선택해서 밀도 있게 하고 싶은가, 물을 길게 가고 싶은가,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아크릴 할 것인가. 진짜 선생님을 뵙고 이제 네. 퍼포먼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걸 그랬어요. 아, 예. 장인의 손길이 한번 스치면 붓은 제 표정을 달리합니다. 먹의 번짐, 붓의 탄력, 화선지와의 궁합 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거는 다른 붓과 다르게 선생님이 기존에 썼던 붓들은 한번 묻혀가지고 이걸 끌고 오는데 얘는 반대로 다듬어서 와도 끌고 갑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위해서. 저장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장돼요. 그래서 안 흐를 거예요. 종이에 쓰셔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군요. 네, 문제 없죠. 전혀 문제 네. 없습니다. 한 대 착착 다듬고 보십시오. 문제 없죠. 네. 이붓 좋은데요?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네, 이붓 좋아요. 감사합니다. 요거 궁금한데 그렇죠, 이거 한번. 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봄이 굴곡을 넘어지는 아하. 재밌죠? 네. 네. 아하. 네. 재밌게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여기는 오면 홀려요. 지갑도 가벼워지고 나의 영혼도 가벼워지면서. 연주자가 좋은 악기를 만나듯 좋은 붓은 친구와 같습니다. 설렌다. 나의 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벗. 서로에게 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재밌어요. 네. 하루 종일 갖고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농담이 좋다. 네, 이붓 잘 샀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느낌 좋아요. 원래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고 비싸면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살 때는 심장 떨렸지만 이제 다시 또 안도에 잘 샀어요. 얼른 작업실에 안겨 먹을 갈고 싶다는 생각이 우러나는 밤입니다. 성큼 달려온 봄 소식 같은 만남. 걸음이 가볍습니다. 관장님. 어머,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오늘 좀 전시 또 다른 분이시네요. 네. 오늘은 도자기 위주로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화까지 하시게 되어서 한번 작가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대전에. 그래요? 네네. 굉장히 따뜻한 정원의 이야기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걷다 보면 때로 발밑에 작은 풀꽃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 갤러리의 그림 정원에 안겨 한숨 돌리다 보면 발끝에 다시 꽃이 핍니다. 정원이 사실은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가드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울타리는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내가 마음껏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저기는 저 작품이 가장 그 지금 말씀하는 네. 거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이 작품이 보시면 루나 스텔라 문도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와 별과 달의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을 같은 자리에서 지켜봐주는 달과 별. 두 사람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작가님께서 갤러리 숨이라는 글씨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명함에도 넣었고 우리 간판에도 넣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 저거 이화선 작가가 써준 거지요? 다 알아봐요. 근데 매번 행사할 때 보면 제자들이 너무 행복하게 모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은 사실은 언행일치와 그분이 하는 일, 그분이 가는 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원이 작가님이 잘 준비하셔서 우리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성황리하게 하는 것. 한마디 말이 품어내는 따뜻한 힘. 어쩌면 그녀가 캘리그라피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일상의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고 싶은 오늘이 또 펼쳐집니다. 드디어 우리 제자들의 작품이 이거 제가 우리 제자들 단톡에 올려주려고. 괴로움 한 올, 즐거움 한 올. 인생은 정말. 우리 삶의 진실한 수작이다. 회장님이 왜 진실한 이 작품을 선택하셨는지 명확하게 저는 알고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이걸 판매됐다는 이야기 듣고 여기서부터가 우리 제자들의 작품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 작품이. 우리 제자들이 처음 저한테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과정까지 다 배운 후에 전시회를 수료전을 했었어요. 그 전시회장에서 작품들을 구매하시고 이렇게 전시해 놓으셨네요. 오늘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전시되어 있나. 작품 하나하나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진중한 눈빛과 해사한 웃음이 기억납니다.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죠. 좋은 말에는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 예쁜 그림까지 함께 합해지니 에너지가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들의 내면이 보여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영광인 거죠. 그분들은 제가 사줘서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그림을 만날 수 있는 게 제가 영광인 거죠. 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삶의 모퉁이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고비를 넘겨왔음을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조용한 공감이 가장 깊은 위안입니다. 좋은 글을 예쁘게 또 이렇게 승화시켜서 이화선체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성을 볼 때 저분 산업계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패스파인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거 배우려면 어떻게 되냐. 작년인가 138기 제자로 들어가서 직접 배우면서 그 서체가 가진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니까 켈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눈에.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이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계절이 흐르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강이 흐릅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편안한 나루터에 다다릅니다.
거기에도 역시 푸르게 넘실대는 인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관장님. 지난해 봄 이화선 작가의 초대전이 열렸던 공간.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왔습니다. 계룡산에서 쏟아지는 자연의 온기. 도시에서보다 일찍 봄의 기척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늘 사람 많은 곳에 있고 무대는 뭐 500명, 1000명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늘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무대에 서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는 나를 모르는 곳, 이런 곳이 좀 필요하죠. 여기에서는 완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기대하고 오는 것 같아요. 쉼표, 그렇게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에서 잠시 쉬고 싶은, 누구나 사람에겐 여백이 필요하고 그런 쉼표가 필요한데 늘 시간에 쫓기고 다음 스케줄이 있고 책임이 있고 누구나 저 같은 시간을 그리워할 것 같아요. 저도 막연히 그냥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낙서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도 붓 끝에 마음을 실어봅니다. 감각의 그물을 펼쳐 한 올 한 올 건져 올리는 풍경들. 거기엔 살뜰한 바람결과 봄을 맞는 땅의 기척과 쏟아지는 햇볕의 온도가 당깁니다. 희로애락을 오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녀의 붓끝에 숨쉽니다. 제가 원하는 건 소통과 공감일 것 같아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했던 한 아이가 어른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또 선생님이라는 소리도 듣고 작가라는 소리도 듣고 또 교수라고도 불러주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저를 또 불러주지만 저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 한 사람이 꿈을 갖고 어떤 시간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때 변화되는 과정, 그거는 존재의 아름다움?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세상에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글씨를 쓴다는 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런 작은 일로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작은 것들을 조금 더 바라봐 주실 때 예쁘게 바라봐 주시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그런 모습으로 공감이 되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사랑이 되고 그래야만 서로 인정해주고 또 찬사를 보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글씨체를 만들기까지 그녀는 담담히 붓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때론 길이 없어 지치기도, 때론 너무 앞선 걸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의 발걸음은 더없이 향기로웠습니다. 그녀의 붓향은 그렇게 새봄에 가 닿습니다.